자, 문이 계속 반미, 친중, 친북 반의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 갑자기 친미하면서 반중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북에 대한 또 고리를 살리려고 친미하는 척까지 하는 걸 보고 문의 친북의 저 집착은 끝이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외관만 보고 문이 친미로 이렇게 돌았다 말하지만 친북을 하고 싶어서 일부 중국의 불편함을 감수했고 완전 친중에서 미국에 약간 51% 기우는 모양을 보였고 또 한편으로 친미하는 척도 보였던 겁니다. 자, 한국의 이 언론계 원로 중에 저는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오늘 칼럼에서 문은 왜 친미 반중으로 돌변했나라고 했는데 이 칼럼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중국 몽에 빠졌던 뭉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같이 비전을 공유한다고 공동 성명을 내고 이것은 결국은 북한 부분을 얻어내기 위해 많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데 따른 합의를 해준 거죠. 그래서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180도 돌았는데 진짜로 변하지 않아 놓고 또 미국에 가서 그렇게 변한 듯한 모양을 보이고 기껏해서 얻은 것이라고는 미국 국무부에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대북 특별 대표만 성김 인도네시아 대사가 겸임하도록 한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판문점 선언과 그리고 싱가포르 이 미북 합의에 근거하여라고 말하는 지금 그 내용만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 협력을 추구한다라는 것과 미국이 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라는 부분을 지지한다. 이런 부분이 다죠. 미국은 많은 내용을 얻어내면서 그런 수사적 표현 일부를 허용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문의 본질이 변했냐?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나 또 더 나아가서 쿼드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강요하니까 중국이라는 워딩만 빼고 사실상 미국의 요구에 합의를 해줬고 이 부분에 대해 중국이 불장난하지 마라 라고 하며 훈계하듯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어제 문이 야당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5당 대표 원내 의석이 있는 한미 동맹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은 한미 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며 한미 간의 백신 공급 파트너십 구축하고 반도체 배터리 핵심 산업 공급 핵력 강화 등을 성과로 설명했고 국회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했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은 아쉬움 실망이 크다.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게 유감이고 언제 마스크를 벗을지 계획을 보여달라.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안철수는 단순히 병입 그러니까 바틀링 하는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는데 기술 이전까지 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여기에 대해 송영길은 안철수가 병입 수준에 대해서 즉 크게 이렇게 통에 원액이 들어오면 그걸 조금씩 소분한 작게 나누어서 조그만한 주사병에 넣는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지만은 이건 일단 시작이다. 기술 이전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고 김기현이 백신 스와프가 왜 안 됐느냐 했고 문은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다라고 했고 나중에 문이 듣다 김기현의 어깨를 툭툭 치는 이런 일도 있었다. 고만해라 이야기 있겠죠. 자, 그래서 문이 마치 야당 대표들한테는 한미 동맹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하나의 기사 동아일보가 문 코로나 속의 한미훈련 대규모로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5당 대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른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보도하지 않았는데 동아일보가 이 부분을 잘 잡아냈어요. 이 부분 55만 명의 백신을 준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한미훈련
연합훈련 안 한다라고 핑계대는 한국의 핑계거리를 없애려고 한다. 그전에는 북한하고 대화가 진행 중이라서 안 한다. 이제 대화가 중단된 이후에는 작년부터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전시작전권 이양을 갖다가 안 넘겨주겠다라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죠. 그런데 문이 이제 뒤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55만 명의 백신 주겠다라는 것도 그것도 또 좀 포장해서 자랑해볼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한미연합훈련 이제 마음대로 하자는 거고 또 두 번째는 한국군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통솔한다라는 발언까지 미국 국방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은 몇 년 걸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지 임기 중에 물 건너간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이 이제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긋기에 나섰어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군이 화이자로 55만 명을 확 맞게 해줄 거니까 이제 훈련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문가리가 지금 이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는 겁니다. 한미는 트럼프 때인 2019년부터 북한하고 협상, 그 뒤에 2020년부터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연합훈련을 이 시뮬레이션만 했을 뿐 실제로는 거의 안 했어요. 문의 발언은 지금 북한을 의식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자 55만 명 백신 준다 할 때 고맙습니다 했을 거고 문이 겉으로는 한미 동맹이 발전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치를 공유한다 민주주의 가치를요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거 당했다 싶으니까 훈련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면서 한미 동맹의 양국 간 이견이 불거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찬 어제 간담회에서도 미국 측은 북미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문가리의 생각일 뿐인 거죠. 그러면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고 연합훈련의 시기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 한다라고 말한 거죠. 정상회담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는 연합훈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이 문은 당연히 미국에는 백신 주면 할 거다. 여태까지 코로나 핑계로 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가리는 그 미국의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사실상 미국에 가서 북한 문제를 답을 얻어내기 위해 일부 전술적 양보를 하는데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한미 간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갔다 와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하며 온갖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면서 변명을 지금 하는데 급급하고 있죠. 결국은 저런 문의 태도가 한미 양국을 다 지금 실망시키는 그런 결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정상회담 중에 전시작전권 해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한미 훈련도 축소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은 백신 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전과 같은 한미 훈련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측의 기대와 한국이 지금 아주 다르다. 그래서 미국이 백신 지원해 주면 8월 둘째 주에 연합훈련은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미국 측에서 한국군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4년째 지금 한미 간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서 조만간에 한국의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취임하는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연합훈련이 북한과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내일은 그 위험을 확인하고 그걸 줄이겠다. 즉 협상 카드로 쓰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송영길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며 전환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기한부로 가야 한다고 하니까 문이 좀 당황하면서 조건 충족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을 쓱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순덕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미국이 한국이 장난치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문이 갑자기 친미 반중인 척 한 것도 남북 대화 노려서 그렇게 했다. 미국 측의 전문가에 따르면 공동성명 작업 때 중국 문제, 남중국, 대만, 쿼드 등을 막판까지 거부하다가 미국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이라는 말에 동의하자 즉각 반대를 철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한테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유민주 가치, 국제 질서, 동맹보다 김정은이 더 중요하고 결국은 이 외교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조건에 입각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말해놓고 설설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금방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송영길이가 기한부로 하자 했죠. 대만 해협은 원론적 내용이라고 또 자기가 같이 동의해놓고 한국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문이 남북 대화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지금 김순덕 대기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를 위해서는 차라리 낫겠는데 남쪽 대통령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면 정말 놀랄 일이다. 미국이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고 바이든이 4월 발표한 대북 정책에 기존 북한 비핵화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로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 외교부 정의용은 같은 뜻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 해국산 폐기까지 의미하는 북한 선호 용어다. 미국이 한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향후 양보를 위한 표석으로 표현을 바꿨다 해석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동맹을 포기할 수도 있다. 미국도요, 한국이 워낙 저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장난을 내부에서 치는 것도 있고 약간씩 흔들리는 부분도 없지 않는 겁니다. 문과 북한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연방제 통일이 문 정권의 진정한 목표라는 악의적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과천연구실이라고 막스주의 공부하는 데서 그렇게 썼다는데 만약에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권 교체 이후 문과 핵심 인사들은 내란 업무죄로 고발 처벌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며 이 김순덕 칼럼은 끝을 맺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은 북한을 위해서 미국 가서 쇼를 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해석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급변해서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미국이 근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가치에 혐오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정말 놀라운 문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자는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지 그 목적이 궁금합니다.